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겁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이상입니다.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이재명 대표와 검찰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30여 년 검사 생활 동안 대선 자금 차떼기 사건, 또 전두환 씨를 법정에 세운 5.18 헬기 사격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현재는 이재명 대표 방패로서 사법 리스크 대응을 맡고 있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그 오후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제 부결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민주당 내부가 이제 좀 시끄러울 것 같고 예. 찬성이 139, 반대가 이제 138표가 나왔습니다. 한 표 차이였고 재석 의원 과반 찬성, 그러니까 139표가 되면 이제 찬성으로 이제 가결이 되는 상황인데 149표. 그렇죠. 10표가 모자라서 그렇죠.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예상으로는 이 반대표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그동안 이제 그 언론 분석하고는 다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결과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게 부결이 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이 저지되고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를 지켰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표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로서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힘 대변인은 사실상 오늘 표결이 국힘의 승리다 이런 그 논평까지 나왔는데 찬성표를 이제 보면 민주당 이탈표가 조금 전 뭐 그 이슈 분석에서 김희연 기자가 분석을 했는데 한 30표 정도, 30표 정도 그렇습니다.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지금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성호 의원도 결과를 놓고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런 그 논평을 했는데요.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이 민주당이 169석인데 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31석 플러스 이제 다른 당에서도 왔으니까 30석 이상이 이탈한 걸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물론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의 가치관, 어떤 주관에서 판단을 했겠지만은 현명치 못한 판단한 거 아닌가. 누가 현명치 못한 이탈했던 의원들께서 이것은 우리 많은 당원 동지들이 뜻과는 괴리가 있는 그런 처신을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좀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이런 표를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거대한 어떤 민주적 프로젝트 기획을 하는데도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고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려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체포동의안 이후 그 설명에 대해서도 화제인데요. 강한 어조와 또 각종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특히나 그 단군 이래 역대 최대 손해다. 성남시의 전경유착이자 투탑비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를 좀 지켜봤습니다. 설명서를. 그런데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건과는 약간 다르게 그게 비해서는 좀 드라이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그 영장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일부 의원들을 자극했다. 그래서 오히려 동의안이 부결되는데 기회했다는 그런 언론의 평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드라이한 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에는 그렇게
감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제 브리핑을 할 때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면 사회적으로 유력 인사들은 예. 구속할 수가 없다는 논리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자신의 주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제 30년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이제 뭐 일한 적도 어디에서 일을 하신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옛날에 그 차떼기 정당 네. 대검 중앙수사부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때 저희들이 같은 팀으로 저하고 같은 팀이 돼서 일을 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저하고 많은 업무적 성과를 냈고 우리 한동훈 장관도 그때 우리 같은 팀에서 일했고 네. 그다음 제가 부산 고등검사장 할 때 제 밑에 차장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인연이 있지요. 사법연수원 그 위원장님이 대통령의 1년 선배시라고. 1년 선배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검사장까지 이제 지내셨는데 이번 그 검찰의 수사 과정을 좀 한마디로 평가를 하신다면요? 수사 과정과 네. 수사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적 죽이기다, 야당 탄압이다, 민주적 파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결론 짓고 싶어요. 네.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을 향해서 많은 기간 동안에 수없는 검찰 인력을 동원해서 300몇 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과연 수사인가? 아니면 한 인간을 도륙내기 위한 도륙인지. 또 하나는 수사의 주체가 네.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친위대로 여겨지는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야당 대표를 소환했죠. 소환했는데 소환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미 답을 정해놓은 기소를 전제로 한 소환이었다. 망신 주기, 유죄 프레임을 짜게 한 것다. 그래서 과정에 문제가 있고 내용에 있어서는 대장동 사건 이미 2021년에 관련 공범들 다 기소했습니다. 수사가 거의 끝났죠. 네. 성남 FC도 한번 무혐의 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이 수사가 됐다. 또 내용을 떠들어 보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길지만은 일부 범죄 사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제가 되게 어렵고 일부 범죄 사실은 영장이 직접 증거로 적시됐지만은 그거 과연 법원에서 그걸 증거로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유죄 소명이 되지 않았다. 범죄 사실 자체가. 네. 그리고 또 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 행정의 모양이에요. 적극 행정. 네. 그러면 적극 행정을 한 게 과연 우리 이 대표님만 자치단체 할 때 적극했겠는가. 다른 자치단체장들도 이러한 적극 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재명이가 한 이 행정에 대해서만 자꾸 늘어지냐. 적극 행정이라는 게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자체장으로서 열심히 일한 거다 이거죠. 그 말씀인 거죠. 왜 그래 이재명 대표가 한 그 행정만 가지고 네. 이렇게 수사를 하냐. 그래서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정적 죽이기, 야당 탄압, 민주주의 파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수사를 한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문제의 428억 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구속영장에도 자세하게 못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검찰은 전제 사실로 적었다, 추가로 수사를 할 거다 이런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과연 이 검찰이 칼을 갈아서 이 문제의 428억 원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해올까요? 먼저 428억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 우리 대표님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약간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428억이 최초에 나온 게 정의학 녹취록에 나오죠. 네. 그래서 유동규 하나꼴로 정리가 돼서 2021년에 유동규가 428억을 약정 언급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욱과 유동규가 이 정권 안에서 석방된 뒤로 진술이 번복되면서 거기에 정진상에게 포함이 되죠. 김용까지. 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증거법적으로 따져봅시다. 녹취록이 더 증명이 있겠습니까? 구속됐다가 나온 사람들이 번복된 진술이 증명이 있겠습니까? 이건 법을 전공한 사람 누구나 아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증거법적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관련이 없다. 두 번째 이치상으로 따져도 만약 428억을 이재명 대표가 약정을 했다면은 그 돈을 많이 벌게 해줘야 될 거예요.
대장도 있다. 그런데 왜 1120원 추가 부담을 시키고 또 대장들 일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하잖아요. 환지 방식, 수용 방식.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검찰이 방금 말한 것처럼 더 추가 수사할 게 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이번에 영장이 넣지 않았다면은 이거 굉장히 검찰 스스로가 자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정치적 행위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급했습니까? 영장 청구한 게 왜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이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니까 이재명 대표단 영장 청구를 통해서 이걸 이슈를 잠재기 위한 의도로 스스로 시인왕권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부결이 예상보다 이제 그 좀 실망스럽게 나와서 우리 그 위원장님의 톤도 더 높고 그렇습니까? 또 반박하는 예, 예. 법률적인 부분도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쌍방울 백현동 또 정자동 뭐 대북 송금 예, 의혹 예. 앞으로 이제 줄줄이 뭐 예, 예. 백화점식 또 뭐 쪼개기 구속영장이 뭐 줄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예, 예. 있습니다. 아니면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들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 쟁점에서 지금 오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근데 부결되기 전부터 많은 언론이 쪼개기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이런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쪼개기 영장 청구라는 것은 수사권 남용입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심한 인권 침해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죄를 10개 졌다고 생각했을 때 네. 한 번에 수사를 해서 10개를 한 번에 영장을 청구해야지 2개 청구해서 기각되면 한 달에 또 하나 청구한다면 과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심대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제가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하면서 이러한 영장 청구를 절대 하지 않도록 배워왔고 저도 하지 못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찰 후배들이 아무리 이런 정치적 수사를 하더라도 나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네네. 그런데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 한다면은 이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 정적 주기의 문제, 야당 탄압, 민주주의 파괴의 문제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 그 경선 때도 제기가 됐던 사안인데, 자, 앞으로도 그 총선에 있어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표결 이후에 대표직 사퇴하는 그 목소리가 좀 일부 높아질 거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엄청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귀국만 하면은 당장 기소권 태도를 취했어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다 그 사건을 놔두고 온 것인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대표에 대해서 이런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단일대로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네. 단일 대우가 예상보다는 앞으로 더 좀 쉽지 않게 갈 것 같다는 뭐 그런 전망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표결 결과 때문에 대표직 사퇴 요구도 전보다 좀 더 그렇죠. 나올 더 것 거세질 같고요. 것이다. 그러나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노력해서 뭉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이 이제 또 반격으로 갖고 있는 카드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특검입니다. 전주가 무죄니까 김건희 여사도 무죄고 그렇죠. 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제 공소시효는 지났다. 이게 이제 그 대통령실의 이제 그 그렇습니다. 입장입니다. 거기 그거 이제 또 이제 반해서 거래 기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이제 간주해서 또 처벌을 해야 되는 이게 포괄 일죄가 서로 이제 상충하면서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떤 지금 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판결이 나면서 대통령실의 발표와 민주당의 발표가 완전히 배치돼 가지고 그렇죠. 언론과 국민들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소시효가 지났냐 문제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201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범죄를 하나, 2010년 12월 20일에서 하나, 두 개로 범죄를 나눴어요. 과연 이것이 맞냐 틀리냐는 대법원까지 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서 이 판결이 맞다 치더라도 2010년 10월 20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수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2010년 10월 20일 이후 이루어진
공범들의 주가 조작 행위가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전주 모 씨가 무죄가 났는데 전주에서 무죄가 난 게 아니라 그 공범들과 주가 조작 공모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난 겁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녹취록 그리고 공판장에서 공판검사의 증인신문상을 통해서 많은 점에 있어서 단순히 계좌가 사용됐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수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변한 판결문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분위기를 또 살펴보면 검찰이 과연 대통령 부인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1차적인 게 있고요. 또 국회로 넘어오면 180석 이상이 그렇죠. 또 이제 찬성을 해야 특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전체가 이탈표 없이 나와도 169석이고 민주당 성향 친민주당계 의석 또 뭐 6석 또 이제 또 무소속 그렇죠. 하고 180석이 해야 되니까. 정의당 6석이 이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전부 다 합친다고 해도 이게 특검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도이치모터 주가 사건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사건인데 9년이 지나서 수사가 됐습니다. 네. 지금도 검사들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도입의 필요성은 제3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 특검을 도입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론과 추진론이 대립할 수가 있어요. 현실론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발의가 돼도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니까 이걸 통과하기 어렵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은 신석 법안에 해봐야 되는데 180석이 필요하다. 이 180석이 끌어모을 수가 있는가? 또 그래서 계류된 기간이 300 며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그걸 의결할 때도 180석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렇게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 법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추진론은 그래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설사 거부권이 행사가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 정부의 무도함, 후화무치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은 추진론입니다, 지금. 실제로는 법안이 이제 특검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국회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총선까지 정말 장기전일 텐데요. 법률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 평소에 많이 하시죠? 향후 앞으로 그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의 대응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 대표님 의견도 아니고 당의 의견도 아닌데 저는 제 보관은 이렇습니다. 검사는 사람을 부를 권한이 있어요. 불러서 조사할 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무기는 뭘까요? 자기의 불리한 말은 안 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사법에 보장돼 있죠. 자기의 묵비권.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검찰의 소나기를 벗어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부르면 간다. 가서 조사받고. 그러나 가서 진술할 의미가 없다. 이미 답을 기소를 전제하니까. 가대 진술을 하지 않고 기소가 됐을 때 우리는 법정에서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린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보관입니다. 알겠습니다. 표결 결과 이후에 그 이재명 대표하고 좀 통화라도 하셨습니까? 통화를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함께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